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지명한 거는 10월 23일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위원이 구성된 거는 10월 26일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뭐 한 열흘 정도가 지났죠. 자, 혁신위원 발표를 하자마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내와 자식을 빼고서는 다 바꿔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해서 국민의힘에 주문을 했죠. 뭐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뭐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 혁신위원회 뭐 보나마나 뭐 김기현 대표가 임명했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혁신위원회라는 거 구성을 통해서 뭔가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책임 희석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껏해야 뭐 이재명 대표가 했던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갑자기 무슨 혁신위원회 들고 나서고, 그 다음에 뭐 인요한이라는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중국적자 아닙니까? 한국인 특별기화 1호.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꾼 것도 아니고 미국인이자 한국인이 된 겁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그냥 그 상황을 호도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기자로서 그런 판단이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마 그런 거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신경도 안 쓰고 아이고 인요한 혁신위원회 뭐 뜨건 말건 뭐 이래 돼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엊그제 친윤에 대해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런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이 놀란 듯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강선우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융단 폭격을 할 필요까지야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혁신위원회가 쫓아내고 만든 꽃방석 지역구 의석은 결국 윤핵검 출신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인요한 위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남권 중진이나 친윤 지도부, 지도부가 주로 뭐 영남권 중진들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사람들 또는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빠지면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또 다른 검사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의 검찰공화국, 이제 검사들이 의회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아마 이런 프레임에 걸려서 거기서야 당선이 되겠지만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더 의석이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판단을 지금 국민의힘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뭐 검찰 출신 몇 명 정도가 뭐 공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지금 벌써 그런 프레임을 민주당은 만들어서 이미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제 권칠승 수석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종합판으로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에다가 아주 긴 논평입니다. 조목조목 그동안에 묵혀놨던 것까지 1호 혁신안까지 또는 이번에 2호 혁신안까지 한꺼번에 다 쏟아냈습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과 당대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등 민심의 요구를 모른 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고, 1호 혁신안, 2호 혁신안 다 묶어서 비난을 했습니다.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의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는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껏해야 또 다른 친윤 낙하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대국민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도
마치 대단한 쇄신책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국민의 매를 스스로 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거의 무관심했던 민주당이 왜 어제 그저께 오후, 그러니까 친윤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공격하고 나섰을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자기네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출마 내지는 그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니까 깜짝 놀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것이 거의 모든 언론 매체의 탑 기사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슈를 또 선점당했다는 거죠. 자, 그렇잖아도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비롯해서 수도권, 서울 주변의 그 베드타운성 그 주변 도시들, 이 도시들을 지금 다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자, 우리가 과연 서울로 편입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서울로 편입됐을 때 예를 들어서 김포 시민이나 또는 뭐 하남 시민이나 구리 시민이나 이런 거 하고 아, 나는 서울 특별 시민이다 하는 거하고 자긍심 자체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산 가치가 아마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인지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거기가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남이나 김포나 뭐 이런 데가 서울에 붙는다고 해서, 그래서 서울이 넓어진다고 해서 뭐 좋을 것도 나쁠 것도 뭐 굳이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거죠. 이해관계의 강도가.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다르다. 그걸로 이슈를 선점당했고, 자기네들은 지금 찬성이냐 반대나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섣불리 찬성했다가 또는 섣불리 반대했다가 총선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의 총선. 벌써부터 김포시에 의석이 2개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석은 기본적으로 날아갔다. 지금 그런 평가가 민주당 평론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슈를 선점당했다. 그래서 요즘엔 온통 과거에 정치평론을 하다 보면 전부 다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뭐 관련한 얘기, 비명계, 친명계 싸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슈가 국민의힘의 친화적인 이슈로 바뀌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그 다음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연일 각 언론 매체의 톱 기사 내지는 그 다음 기사를 장식하고 있어도 민주당이 사라졌다. 총선 5개월 앞두고 민주당이 사라진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안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선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민주당 평론가들도 왜 오늘도 전부 그동안에는 왜 맨날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논평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나타내다가 이제는 왜 맨날 국민의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했던 국민의힘 관련한 이슈를 민주당 사람이 논평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불안감이 있죠.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윤 불출마 압박, 인요한 쇄신위원회, 이게 민주당으로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장 친윤 불출마가 친명 불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계양을 김포하고 붙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그래서 그 인천 계양을 지난번 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친윤도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는 마당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그야말로 험지가 아닌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앞으로 재선을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당신의 그 연고지인 성남으로 가든가 아니면 험지 서울 강남갑 같은 데로 가라. 거기 가서 정정당당하게 아니면 고향인 안동으로 가든가 이런 요구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그거를 지금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총선 기획단장을 맡은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에서만 5선을 했습니다. 거기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옛날에 시흥의 일종의 대부였죠. 재정구 의원 거기 비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구 의원은 시흥이 낳은 일종의 전설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에서 계속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내리 5선을 했다. 이제 아니 뭐 동일 지역 내 3선 초과는 하지 말자 뭐 이런 개혁안도 나오는 판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다 대표 사무총장한테 전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고 친명 핵심들한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인요한 혁신위원회 그런 비슷한 요구를 해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동력을 꺾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이 성공 여부는 제가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지나면 아마 판가름이 대략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엉뚱하게도 민주당에 의해서 저는 판가름이 났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열흘 정도 지난 지금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바로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이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건 뒤집어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뭐 조금 부족한 점도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민주당 반응에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한 열흘 지났습니다. 지금 2달 정도고 뭐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잘 나가면 당연히 총선 때까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정무적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이 성공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당내에서 뭐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이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하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이렇게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융단 폭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